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실코누리 홈가드닝 수업을 시작해요. 수강생분들이 공방에 처음 오실 때 제가 문을 열어드리면서 항상 맨 처음에 만났을 때 했던 인사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인사 나누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우시죠? 네. 오늘은 자수에 필요한 재료 및 여러 가지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홈가드닝 과정에 쓰인 실과 또 실을 쓰는 법, 실을 감는 법, 또 이렇게 바늘이 있는데요. 바늘에 실을 깨는 법 또는 넣는 법, 또 실을 매듭 짓는 법, 또 이렇게 자수를 하려면 바늘을 잘 잡는 법, 또 시간이 가능하다면 도안 옮기는 방법까지 같이 해볼게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수업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수실과 자수바늘, 또 실을 감기 위한 보빈이에요. 보빈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바늘도 필요하겠죠. 먹지용 도트펜, 그리고 네임펜, 그리고 수성 패브릭 펜, 물에 지워지고 습기에 날아가는 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열펜, 다림질을 하면 열에 의해서 지워지는 펜입니다. 자도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cm 자든 15cm 자든 네, 갖고 계시고 이렇게 먹지도 준비하시고 트레싱 페이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것도 빠졌네요. 네,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테이프 준비하시면 되어요. 여러분들이 자수를 할 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하나가 빠져 있죠. 네, 바로 스툴입니다. 네, 저는 자수 작업을 할 때 스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필요할 때만 제가 쓰고 있어요. 모든 작업에서 스툴을 쓰는 건 아니고요. 스툴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에만 스툴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츰차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홈가드닝 과정에 쓰인 실은 덴마크에서 나온 덴마크 자수실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DMC사의 자수실은 프랑스에서 수입한 실이에요. 면사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고 또 DMC 자수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수업을 할 때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홈가드닝 과정에는 제가 이렇게 덴마크 자수실을 썼는데요. DMC 자수실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약간 포근한 느낌이고 파스텔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얘도 면사거든요. 네. 근데 광택이 없고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매트한 느낌을 주는 실입니다. 이제부터 실을 보빈에 한번 감아 볼까요? 보빈의 모양은 요즘은 이런 모양도 쓰고 또 이런 모양도 써요. 예전엔 저는 이런 모양을 많이 썼는데 지금 또 이런 모양도 제가 많이 쓰고 있어요.
실을 보면은 이렇게 실의 고유 번호가 있는데요. 이 번호를 그냥 이렇게 빼서 버리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실의 번호를 보빈에 써서 계속 이 보빈에는 이 실만 감을 거예요. 나중에 다 감아놓고 이 번호가 뭐지?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238번이죠. 그래서 이럴 때 네임핀이 필요해요. 여기다가 238번을 써서 이 보빈에는 이 실을 감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펼쳐보면 총 길이가 20m예요. 꽤 길죠? 네. 한번 감아 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실을 감을 때는 너무 세게 힘을 주어서 감지 말고, 또 손에서도 이렇게 힘을 주면 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작품에 하나하나 영향을 끼칩니다. 되도록이면은 실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손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으실 때도 약간 느슨하게, 너무 빽빽하게 힘을 주어서 감아 놓으면 얘가 나중에 풀어보면 라면 꼬인 것처럼 꼬불꼬불 꼬여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작품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을 다루실 때는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 돼요. 네, 잘 감겼어요. 어느 정도의 느슨함으로 감아두시냐면, 이렇게 눌렀을 때 약간 공기를 함유한 듯한 정도, 너무 느슨하지 않게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감아두시면 딱 적당해요. 딱 적당해요. 얘는 한번 감아볼까요? 그래서 이 보빈의 특징은 이런 꼬임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빼셔서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다 끼시고 이렇게 건너옵니다. 그리고 또 끼고, 나중에 실을 다 감으시고 난 다음에는 보빈 함이 있는데 보빈 함에다가 차곡차곡 넣어 두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다 와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만큼 와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감아서 쓰시면 돼요. 네, 예쁘게 잘 감아졌어요. 이렇게 길쭉한 보빈도 보빈 함이 나와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요즘 재료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감아서 쓰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빈함을 쓰실 때는 너무 실을 무리하지 않게 약간 느슨하게 공기를 함유한 듯한 느낌으로 감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덴마크 자수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사에다가 염색을 한 실이에요. 이렇게 한 타래를 풀어보면 꽤 여러 갈래의 실이 되어 있는데 이 한 타래를 저희가 술을 놓을 때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 홈가드닝 과정에서는 한 줄 또는 작품에 따라서 또 이렇게 2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 줄 또는 2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네요. 아, 쪽가위가 빠졌군요. 네. 가위가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짜잔! 이 중요한 가위가 빠졌어요. 네. 제가 수강생들한테 수업을 시작할 때 사드리는 가위인데요. 가위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가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가위 처음부터 쓰실 필요 없고 적당한 선에서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가위를 처음에 초보자 하시는 분들에게 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끝이 굉장히 뾰족해요. 다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끝이 뾰족한 가위가 커팅하기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가위를 선호해서 저도 이 가위를 쓰고 있어요. 가위를 쓰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가위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먹지도 자르고 또 천도 자르고 아무거나 막 잘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날이 금방 얘가 달아 없어져요. 날이 나간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쓰는 가위냐면 실을 커팅할 때만 쓰는 가위입니다. 네. 먹지를 커팅하거나 할 때는 그냥 막가위를 쓰시면 되고 왜 천만 자르는 가위 이렇게 따로따로 가위는 쓰셔야지 수명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네. 실만 자르는 가위입니다. 네. 요거를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술을 넣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술을 놓으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가장 밝은 곳에서 노란 불빛이 있는 곳이 아닌 이렇게 흰 불빛이 있는 가장 밝은 곳에서 술을 놓으시는 게 좋고 또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술을 놓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낮에 술을 놓으시는 게 눈에 무리도 안 가고 좋겠죠. 네, 그리고 아무리 밝은 곳이라 할지라도 저는 술을 놓을 때 항상 EI를 쓰고 있어요. 네, LED 스탠드죠. 네, LED 스탠드예요. 네. 저는 이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한 2개 정도를 놓고 네, 최대한 술을 놓을 때 그 공간은 최대한 밝게 해서 저는 술을 놓거든요. 네,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해요. 네, 술을 놓다 보면은 굉장히 깊이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언제 이만큼 갔는지 모르게 1시간 갔어요, 2시간 갔어요 이럴 때가 꽤 있거든요. 네, 굉장히 어두운 공간에서 술을 놓게 되면 그게 세월이 지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눈이 많이 나빠져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런 규칙들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원래 눈이 나쁜 저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술을 놓으실 때는 반드시 이거를 지켜주셔야지 돼요. 또 한 가지는 등받이가 있는 되도록이면은 등을 받칠 수 있는 의자를 쓰셔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술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무의식 중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상태에서 술을 오랫동안 놓다 보면은 골반이 틀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술을 놓으면서도 다리 모양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허리를 곧게 폈는지 대해서 잘 점검을 하셔서 술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술을 놓을 때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꼭 쓰시고, 또 다리를 꼬지 않고 바른 자세에서 술을 놓는 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요. 저희 수업을 할 때 수강생분들한테도 항상 말을 하는 건데요.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앉아서 술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한두 시간씩 앉아서 막 술을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술을 놓으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사실 저도 여기에 빠지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술을 놓으시고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쉬는 시간에는 스트레칭도 하시고 먼 산도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건강하게 술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지내고 또 수 놓고 이렇게 오셔갖고, 선생님 저 너무 수 놓다가 아파갖고 한의원 다녀왔어요. 뭐 내과 가서 링겔 맞고 왔어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 다 속도 조절을 다 못한 거니까,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쉬었다 또 하고 쉬었다 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술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꼭 새겨 넣으세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오늘은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늘 마찬가지지만 첫 시간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 실을 끊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내 팔 길이만큼 이렇게 잡으셔서, 보이시나요? 팔 길이만큼,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게,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cm 정도의 실을 끊으시고, 실은 이렇게 타래로 묶여져 있는데 반드시 한 개씩 빼시는 겁니다. 얘를 내가 2개 쓴다고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막 잡아 빼면은요, 이렇게 엉켜요. 그래서 반드시 한 개씩 잡아서, 그냥 이렇게 잡아서 살살 쏙 빼면 돼요. 쉽죠? 일단 제가 한 줄을 갖고 할게요. 자수형 바늘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바늘은 제가 센치를 재보니까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수용 바늘, 또 프랑스 자수용 바늘을 치시면 여러 가지 사이즈의 바늘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타래로 묶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상관없으니까 네, 길이가 적당한 것으로 4cm에서 뭐 조금 더 길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바늘을 찾으셔서 네, 쓰시면 되고 또 가지고 계신 바늘도 쓰시면 됩니다.